그 이분 때문에 담배 땡기네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아, 예, 너무 잘 들려요. 아, 다행입니다. 아, 네, 대랑이님, 이거 네, 옛날 그 강호동 씨 부를 때 대랑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대랑이가 돼지 호랑이잖아요. 아, 그렇긴 한데요. 네네. 제가 원래 쓰는 닉이 있었는데, 네. 제가 그걸 인터넷에서 너무 많이 여러 군데 써가지고, 저를 아,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봐 되게 급하게 아무거나 바꿨어요. 그게 대랑이. 예, 예, 아, 와, 혹시 진짜 팬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인터넷에서 쓰는 닉네임이 좀 많이 유명한가 봐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이거를 정말 오만 대 다 써가지고, 저 막, 혹시, 이름처럼 썼구나, 이름처럼. 거의 저는 제가, 예, 친구들한테 그 맨날 쓰던 닉네임이 김두한 마누라. 왜? 뭐, 그러셨구나. 게임할 때 막 이런 거. 저번에 혹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라방 하실 때, 네. 제가 그 피해 다니는 귀신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이야기하면 혹시 저 찾아올까요? 라고 이렇게 문의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도, 아, 말을 해버렸다. 아, 야, 안 돼요. 그거 편집해주세요. 네. 네. 알겠어요. 편집해주세요, 편집자님. 자, 그러면은 오늘 사연은 어떤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일단은 제목을 제가 나름대로 컨저링이라고 적었습니다. 컨저링? 네. 그 영화 보셨나요, 혹시? 봤죠, 봤죠. 네네. 그 제임스 완 감독의 컨저링. 제가 지금 완전 좋아하는 감독님이죠. 네. 그래서 네, 나름대로 대학교 때 제 인생의 전환점을 좀 맞게 된 그런 일이에요. 뭔가 기대되는데? 기대하지 마세요. 무서우니까. 일단은 컨저링이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 팝콘 기대감이 준비하겠습니다. 없이 보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들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우리 그 되랑이님의 사연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할게요. 큐! 네. 스타트! 일단 처음이니까 제가 배경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초등학교 이전부터 뭐 이상한 거를 보거나 뭐 듣거나 아니면 뭐 좀 이상한 꿈을 꾸거나 뭐 기묘한 일이 생기거나 그런 경험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대부분은 좀 무서운 경험이었죠. 근데 뭐 주변의 가족이나 뭐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면 어, 다 저한테 뭐 거짓말이다, 뭐 네 상상이다, 뭐 네가 잘못 본 거겠지, 뭐 헛것 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 어머니는 이제 독실한 기독교인이시기 때문에 제가 엄마 나 이런 일이 있었어 나 너무 무서워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믿음이 부족한 거다 네가 귀가 허한 거지 뭐 스트레스 많이 받냐? 뭐 이런 식으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보는 거는 그냥 맨날 저만 보고 뭐 저만 느끼는 거고 근데 또 그냥 잘못 본 거겠지라고 치기에는 이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빈번해지고 더 막 심해지고 이게 고등학교 때 되니까 막 정점을 찍어가지고 진짜 몸에 직접적인 막 영향을 끼칠 정도가 되니까 이거 진짜 진짠가? 아닌가? 저도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미쳤나? 내가 정신병이 있는 건가? 이 망상인가? 뭐 엄마 말대로 내가 이거를 뭔가 이런 뭐 환상 같은 걸 내가 너무 믿어가지고 이게 뭔가 나의 뇌에서 막 현실로 만드는 건가? 막 이런 두려움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무서운 일들을 자꾸 겪으니까 난 도대체 왜 이러지? 뭐 저 자신이 막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가려고 했던 진로가 있었는데 심리학으로 아예 전공을 바꿔버리고 그거에 맞춰서 미국으로 대학을 갔어요. 나를 좀 이해하고 싶어서.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알게 됐습니다. 그것도 1학년 2학기에 빨리요. 제가 이제 간 대학교는 미국에서도 동부 쪽, 그리고 북쪽, 그 중에서도
같은 학년에 한국인 동기라고는 딸랑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뭐 서부 쪽 우리가 생각하는 캘리포니아나 막 이런 데처럼 막 따뜻하고 해변가고 막 그런 곳이랑은 달리 엄청 춥고 밤도 엄청 길고 막 눈이 한 번 오면 무릎까지 막 쌓이는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드라마에서 보는 우리 막 상상하는 그런 캠퍼스 라이프 있잖아요. 그런 거랑 너무 달랐어요. 근데 솔직히 그런 거를 막 알지도 못했고 솔직히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저는 심각하게 그냥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에 좀 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대학교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사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학교 근처에 본가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라던가 뭐 그런 게 아니면 1, 2학년들은 다 기숙사에서 생활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1학년이랑 4학년까지 그냥 다 같이 쓰는 그냥 여성 전용 기숙사를 선택을 해서 거기로 갔어요. 도착을 해서 보니까 그 기숙사는 정문하고 후문이 있는데 그 건물 자체가 지어진 곳이 언덕이었어요. 그래서 뒷문이 도로 큰 길 쪽으로 나 있는데 그거는 지하 1층이고 정문은 1층인데 큰 길이 아니라 뒷정원, 뭐 약간 공터 같은 곳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저희가 이 공터를 약간 쿼드 이렇게 불렀는데 이게 약간 언덕진 정원이었거든요. 나무도 있고 벤치도 있고. 그래서 그 정원을 기준으로 저희 기숙사가 큰 길 쪽으로 남쪽이면 이제 북쪽은 높은 언덕 위에 위치한 다른 기숙사였고 서쪽도 기숙사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래서 요 세 개의 기숙사들은 정문이 이제 서로 마주 보면서 나 있었고 그 정문 옆에 약간 벤치도 이렇게 하나씩 놔져 있었어요. 그리고 동쪽에는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사람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학교 건물이 그냥 하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건물 이제 안쪽으로는, 그러니까 건물 앞쪽으로는 진짜 오래되어 보이는 진짜 뭐 한 100년은 돼 보이는 좀 앙상한 큰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쿼드라는 이 정원이 진짜 만남의 장소이자 약간 놀이터, 피크닉 장소 이런 곳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1학년 때 살았던 방은 2층에 있는 도로변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대학 때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자, 가장 빠르게 친구를 사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관찰을 해봤더니 흡연이다. 그래서 제가 대학 때 되게 전략적으로 흡연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흡연을 하려면 제 방에서 가장 빠른 위치가 그 정문 앞이었어요. 그냥 맨날 거기 가서 담배를 피고 그랬던 거죠. 근데 문제는 제가 그때가 이제 고등학교 때 그렇게 피크 치고 한창 내가 미쳐서 막 이런 걸 보고 있던 그런 시기였다는 거죠. 제가 불면증이 진짜 심한데 불면증 때문에 저는 새벽에 담배를 피러 종종 나가고는 했는데 뭐 언제고 나가면 막 늦게까지 과제하고 뭐 그러다가 뭐 저처럼 담배 피러 나오는 사람도 있고 뭐 술 떡대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뭐 도서관 갔다 오는 사람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항상 언제 나가도 사람들이 한두 명씩은 꼭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그냥 담배 피러 나가곤 했는데 한 1학년 1학기 중반쯤 늦 가을에서 겨울이 되는 시기였어요. 진짜 늦은 새벽에 그날도 저는 못 자고 담배를 피러 나갔습니다. 수면 바지에다가 잠바 하나 껴입고 나가가지고 오 춥다 춥다 이러면서 벤치에 앉아갖고 담배 하나 딱 빼서 꼬나물고 라이터에다가 이제 불을 착 켜렸는데 이거 바람이 너무 세게 불면서 손이 벌써 얼었는지 아니면은 바람 때문에 불이 붙었다가 계속 꺼지는 건지 뭔지 하는데 계속 이렇게 하는데 스파크만 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를 어떻게든 담뱃불을 붙이고 싶어가지고 몸을 비틀고 얼굴을 가리고 담배를 가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담배를 붙이고
하고 빨아들이면서 손을 딱 치웠는데 제 포지션이 그 나무를 정면으로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나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습을 했으니까 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놀래갖고 저게 뭐지? 하고 이렇게 봤어요. 나무, 밧줄, 여자, 긴 머리, 하얀 원피스, 뒷모습.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911 불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핸드폰 이러면서 막 주머니를 뒤지는데 순간적으로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바람이 이렇게 세차게 불고 있는데 그 여자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 저 지금 막 바람에 막 머리가 막 날리고 담뱃불 안 붙고 지금도 이 세찬 바람이 내 얼굴 이렇게 막 때리고 있는데 저 여자의 원피스, 머리카락 이런 거 하나도 날리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 허상이다. 저거 진짜 아니다. 상상이다 저거. 근데 진짜면 어떡하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또 헛것 보는 거야. 보지 마. 그냥 보지 마. 이러면서 눈을 진짜 꽉 감아버렸어요. 진짜 이게 추위 때문인 건지 막 두려워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막 벌벌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럴 리 없어 이러면서 하면서 눈 살짝 떴는데 그 여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진짜 천천히. 뭐 바람? 뭐 그런 거 전혀 상관없는 그런 방향으로 뭐 흔들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천천히 도는 거예요. 제 쪽으로. 막 저한테 뒷모습만 보였던 여자가 점점 옆모습이 보일 것처럼 도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진짜 인지를 하는 딱 그 순간 정말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정말 뾰족하고 차가운 손톱이 바짝 세워갖고 싹 하면서 긁어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진짜 온몸에 소름이 쫙 하고 끼치더니 갑자기 그 화면이 주민이 팍 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모든 게 사라지는 느낌이 나고 시선을 뗄 수가 없는 거죠. 정말 보이는 거라고는 그 여자의 모든 세밀한 움직임밖에 없고 들리는 거는 그냥 제 미칠듯이 뛰는 심장 박동 소리랑 저 여자가 움직이면서 들리는 밧줄의 그 힘겹게 버티는 것 같은 그 킥하는 소리 있죠. 그거랑 그 여자 돌아가면서 그 손이 옷깃에 살짝 스치면서 나는 그 사라락 하는 소리. 그리고 막 그 제 느껴지는 거라고 그냥 제 등줄기 타고 막 흐르는 그 차가운 식은땀 뭐 이거는 그냥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 안 들었어요. 그냥 그 순간에는 사고가 정지된 것처럼 뭐 아무것도 못했어요. 뭐 아무 생각도 못해요. 솔직히 제가 지금 이렇게 막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가 지금 되게 막 흥분이 되잖아요. 아까는 긴장이었는데 지금은 저는 이 장면이 아직도 되게 선하게 그려지거든요. 제 눈앞에. 지금도 똑같은 반응이에요. 그냥 머릿속이 하얘요. 전 그냥 계속 경직되어 있고 그 여자는 계속 돌고 있고 이걸 얼마나 쳐다보고 있었는지도 나는 모르겠는데 팍 하고 뭔가 아픈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뭐야 이러고 하는 순간 갑자기 주마옷이 팍 되고 모든 감각이 돌아오고 바람이 팍 느껴지고 그래서 제가 손을 딱 봤는데 제가 들고 있던 담배가 이게 계속 타들어가면서 제 손가락을 태운 거죠. 그러니까 데인 거예요. 딱 하고 그 순간 모든 감각이 딱 돌아오니까 정말 무슨 요이땅 하면 막 스프린터들 팍 튀어나가듯이 진짜 벌떡 일어나가지고 미친듯이 기숙사 카드 긁고 막 벌벌 뛰면서 막 키로 방문 열고 쾅 닫으니까 룸메가 옆에서 자다가 왜? 이러는데 막 대꾸도 안 하고 침대에 이불 뒤집어서 발발 떨렸어요.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잤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수업이 있는데 아침이잖아요. 근데 아침인데도 그 나무 쪽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낮이고 밤이고 한동안 그 지하 출입구만 이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도 밤에 이제 정문 앞으로 담배 피러 가는 게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웬만하면 나가기 전에 누가 있나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누굴 불러서 같이 나가거나 아니면 나무를 등지는 이 처마의 기둥에 이제 숨어갖고 피고는 했거든요. 근데도 그냥 가끔씩 이렇게 몰래 이렇게 쓱 보면은 어김없이 거기에 꼭 그렇게 매달려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넋놓고 쳐다보고 있으면 또 저를 향해서 서서히 도는 거예요. 전 진짜 그 여자가 너무 무서웠어요. 다른 귀신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 학교가 진짜 오래된 학교거든요. 1800년도쯤에, 그러니까 1800년대에 세워져가지고 특히 이제 임상 실험 연구 쪽에서 막 완전 선구적인 위치에 있는 학교였어가지고 미스테리가 엄청 많아요. 막 학생들은 전혀 모르는 그런 층도 있고 언제 쓰였는지 왜 있는지 모르겠는 아까 그런 건물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뭐 어디 가면 제가 진짜 뭐가 많이 보이는 거예요. 막 제가 그 살던 그 기숙사만 해도 복도 양 끝에 샤워실, 화장실, 주방 이렇게 있었는데 샤워하고 방에 가려고 이제 코너를 딱 복도 쪽으로 돌면 반대편 끝에 화장실 및 주방 위치가 보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진짜 빨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누가 복도에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가려다가 놀래서 쓰잖아요? 그러면 지나갔다가 벽에서 빼꼼하고 머리를 내밀고 저 쳐다봐요. 표정도 없어요. 그냥 제가 방에 들어갈 때까지 쳐다보는 거예요, 그냥. 또 이제 뭐 방에서 룸메 자니까 밤에 불 꺼놓고 뭐 침대에 앉아가지고 벽에 기대갖고 이렇게 노트북을 하고 있다가 느낌이 쎄해가지고 고개를 딱 들었는데 제가 그 맞은편에 거울이 있었거든요. 노트북 빛으로 제 얼굴이 보이고 제 옆으로 수십 개의 머리들이 벽에서 다 나와갖고 타닥타닥 붙어갖고 제 노트북 화면을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진짜 놀래갖고 거울을 계속 보고 있었더니 갑자기 그 머리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어서 저랑 한 번에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갖고 제가 노트북 화면 확 방에서 나가버렸거든요. 그리고 아까 너무 또 소름 돋았던 게 제가 날씨 좋은 낮에 밖에서 담배 피우다 보면 맞은편 언덕 위에 기숙사에서 친구들이 담배 피러 나오잖아요. 그리고 제가 벤치에 앉아있으면 저보고 인사를 해요. 그럼 저도 인사하려고 쳐다봤는데 처마 밑이 날이 밝은데도 어둑어둑한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자세히 보니까 왜 그런 코난 같은 데서 보면 범인 신원 밝혀지기 전에 까만색 몸하고 눈하고 입만 하얀 그런 인물 그리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테두리가 깨끗한데 이거는 크레파스로 정말 대충 스케치한 뭐 그런 약간 노이즈 낀 그런 팔다리가 엄청 긴 거미 같은 놈이 처마 밑 한 귀퉁이에 매달려 있다가 그 친구가 나와서 저한테 인사를 하니까 그 머리 위로 기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인사를 하다 말고 흠칫 하니까 그 쭉 찢어진 눈이 저하고 마주쳤는데 얘가 희죽 웃더니 벽을 기어갖고 막 어떤 기숙사 방 창문으로 들어가서 없어지더라. 하지 마요. 시원해. 깜짝이야. 근데 얘는 진짜 자주 봤어요. 그래서 얘가 하나인지 아니면 여러 개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저기서 봤어요. 밤이고 낮이고 진짜 많이 봤어요. 아무튼 그렇게 막 기숙사 안에도 있어도 무섭고 밤에는 밖에도 무섭고 진짜 그래서 목적지만 바라보고 걷거나 바닥만 보고 다니거나 사람 많은 데 가 있거나 진짜 그렇게 봐도 못 본 척 뭐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면서 뭐 1학기가 뭐 어찌어찌 지나고 방학이 지나서 2학기가 됐고 2학기 한 중반 정도가 됐을 거예요. 이제 봄도 왔고 날도 좀 풀려서 저는 진짜 거의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뭐 기숙사도 무섭기는 매한가지여가지고 차라리 그냥 사람 다니는 벤치에 주로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때 한 명 있었다 했잖아요. 저하고 같이 들어온 한국 동기. 그 친구랑 벤치에 앉아갖고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밤 늦게까지 앉아서 밥도 먹고 뭐 계속해서 수다를 떨면서 막 친하게 된 거죠. 근데 점점 밤이 깊어지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 사라질수록 저는 그 나무가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벤치에 앉아 있었으니까 제가 나무가 보이는 방향으로 한 45도 이렇게 해가지고 앉아 있었고, 그 친구는 저를 보는 쪽, 등지는 방향 쪽으로 앉아 있었거든요. 제가 계속 그 나무를 힐끗힐끗 거리니까 그 제이라고 부를게요. 걔가 이렇게 쓱 돌아오더니 저한테 묻는 거예요. 너 나무 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랬더니 야, 너 나랑 같이 사는 그 일본의 미키 알지? 걔 귀신 보는 앤데 걔가 저 나무에 귀신 있다더라? 이러는 거예요. 뭐? 응, 그래서 나 밤에는 저 나무 보지 말라던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 진짜 놀랬죠. 아니, 여태까지 제가 보는 걸 같이 본 사람이 정말 한 명도 없었어요. 이게 당황스럽죠. 이게 말이 되나?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가 같은 걸 본 걸까? 아니면 그냥 뭔가 이제 막연한 촉이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뭔가 해석해서 상상한 무언가를 보는 걸까?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뭐 깨름칙한 곳이 있고 그걸 보고 거기에 우리가 이제 그냥 막연한 공포를 느꼈는데 내가 상상하는 형상을 그냥 입힌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까지도 저는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걸 학구적으로 팔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친구 말을 끊었어요. 저기 좀 미안한데 혹시 미키가 봤다는 귀신이 그 자살한 여자 그 하얀 원피스의 긴 머리 뒷모습이야? 그랬더니 친구 눈이 동그랗게 바뀌면서 뭐야 네가 그걸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우리 둘 다 진짜 아무 말도 못하고 한 5초 서로 이렇게 쳐다보다가 누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우리 둘 다 막 숨 막 고르고 제가 말을 했어요. 사실 나 귀신 볼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여태까지 내가 미친 줄 알았거든? 그리고 웬만하면은 뭐 말한다거나 다른 사람한테 이런 거 아는 척 안 해. 근데 내가 여기 기숙사 살면서 내가 새벽에 나와갖고 담배 피다 보면 가끔 나무에서 그 귀신을 봤거든. 난 무서워가지고 보지도 않으려고 하고 나 그런 데 안 가는데 근데 그거를 걔가 봤다고? 똑같은 걸 봤다고? 그랬더니 걔가 너무 신기해하면서 사실은 그 미키라는 애가 야 어디를 가도 야 여기에 여자가 귀신 있다. 야 저기 귀신 있다. 여기도 있네? 막 이런 식으로 너무 여기저기서 귀신이 보인다고 해서 자기는 사실 다 믿지는 못했다. 근데 이거 진짜 사실이었어? 이거 너무 무서운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저희가 그래서 나중에 그 일본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갖고 진짜 상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볼 때 일부러 너 이런 거 봤어? 라고 물어보지 않고 너 저 나무에서 귀신 봤다며? 너 어떤 거 봤어? 라고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일본 애가 자기가 본 거를 설명하는데 똑같더라고요. 그때 느꼈던 건 멘붕이었죠. 나 안 미쳤구나. 이거 진짜구나.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제 환상이 공유가 돼요? 진짜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막 무섭기도 하고 소름 끼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근데 분명히 그 안에 안도감이 있었어요. 저는 진짜 오만 가지를 느끼면서 멍해져 있었고 한국인 친구는 어떻게 보면 저랑 그 일본 애랑은 서로를 증명해준 케이스가 되니까 자기 혼자서 너무 소름 끼치지만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막 이러고 있고. 근데 저는 이제 그 귀신을 보면 무섭잖아요. 무서우니까 맨날 도망가고 피하고 이랬는데 그 일본인 친구가 하는 말이 뭐 일본은 섬나라라서 귀신 엄청 흔해. 아무렇지도 않아. 자긴 별로 신경 안 쓴다는 것처럼 엄청 심드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앞모습 봤냐?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뭐 이거는 못 본 건지, 봤는데 기억을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앞뒤가 똑같은 건지는 뭐 아직도 모르겠어요. 미스테리예요. 나중에 컨저링 영화를 그 한국인 친구인 제이하고 같이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컨저링에 나온 그 장면 아시나요? 그 워런 부부가 정원에 있는 나무 밑에서 그 목매단 여자의 환상을 보는 장면이 있어요. 워런 여자가 그걸 보거든요. 저 그거 보는 순간 극장에서 헉 하고 일어났잖아요. 뒷사람이 아씨 이러길래 친구가 이제 저를 붙잡아가지고 빨리 앉혔거든요. 야 뭐야 뭐해? 했더니 제 표정이 너무 경악스러우니까 제 팔을 쥐고 야 왜? 이러길래 제가 진짜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야 저거야. 우리 대학 때 코드 저거라고. 네, 제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브라보. 여보세요? 네, 긴장한 거 맞아요? 긴장했어요. 지금은 좀 괜찮아졌어요. 아까 그 환상 그거 다시 생각하니까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와, 나 진짜 몰입했네. 와, 이거 뭔데 이게 이분 썰꾼이에요? 말을 하는데 이게 감정이 들어가고 이런 것도 들어가고 막 생각이 나가지고. 잠깐 끊을 때 같이 숨을 못 쉬었다니까? 막 이러고 와, 말씀 잘하신다. 아니, 너무 재밌게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유튜버예요? 아니에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봐. 진짜 아니에요. 진짜로? 진짜 네. 아니에요? 뭐 방송 진짜 준비 아니에요. 원래 썰을 잘 풀어요? 아닌데? 와. 저 처음 풀어봐요. 그러니까 한국인 친구한테만 제가 저의 모든 일생에 있는 이런 거를 다 말해줬고, 그러니까 와.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풀었어요, 한 번도. 본인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고 싶어 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진짜 이거에서 죄송해요. 우리도 같이 감흥을 하고 있다는 거야. 직이 받았다고 sorry. 그러거든요. thank you. 좋아요. 아니 근데 이 썰을 여기다가 처음 얘기하신 거예요? 네. 아니 근데 뭐 채팅창에 보니까 대랑이님 썰 많은데 막 이렇게 하는데 혹시 뭐 대랑이님 썰이 많다고요? 네. 그럼 누가 몰라요. 아무튼 누가 많대요. 그래요? 예. 제 거? 예. 이거 올린 데가 없는데? 그래요? 아무튼 뭐 아시는 분들이 있지도 않아요? 이거요? 이거는 제 그 한국 친구가 알아요. 아니 일단은 됐고 일단은 너무 좋습니다. 일단 뭐 그건 난 상관이 없어요. 예, 어찌 됐던 간에 근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네. 유학 생활에 이거는 지금 1학년 얘기잖아요. 그렇죠. 4학년도 다 있고, 그 너무 전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유아, 출생의 비밀, 다 있어요? 그냥 근데- 열로 출근을 하세요. 그냥 열로. 근데 이게 문제는 금요일 밤이라 지금. 왜요? 뭐 언제 금요일 밤에? 밤에는 약속이 많잖아요. 금요일 밤에 약속이 많다. 본인 네, 근데 저 재밌는 거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뭐요? 제가 이거를 썰을 풀려고 준비를 하다가 네. 그 제임스 완 감독이 컨저링에서 저 장면을 네.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만들었지? 물론 나무는 달라요. 나무는 네네네. 진짜 그렇게 생기진 않았어요. 어떻게 찾았지? 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찾아봤거든요. 네. 제임스 완 감독이 컨저링에서 그 장면은 자기가 본 환상에서 가지고 왔대요. 자기가 본 환상에서. 네. 그래서 혹시 이분도 거기 가서 보셨나? 막 이러면서. 동문 아니야? 동문은 아닐 거예요. 그분은 미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니면 그 귀신을 또 딴 데서 봤던 건가?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전에 시공간을 초월하고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모르겠어요. 그쵸. 아니, 금요일날 밤에는 본인이 약속이 많다. 금요일 밤엔 보통 남자친구가 놀러 네. 오는데 남자친구가 괴담을 진짜 무서워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아마- 갈게요. 네? 그럼 제가 갈게요. 예. 하면 이제 남자친구 재워놓고 저쪽 방에 몰래 가서 그러지 말고 남자친구랑 저랑 같이 있을 테니까 썰만 풀고 데려가시죠. 나쁘지 않아. 좋은 것 같아요. 오케이? 굿? 거래 계약. 아니면 네. 아니면 알겠습니다. 아니 본인 그러면은 인천 살아요?
아니요, 전 서울인데. 아, 서울 싹 가깝지. 완전 바로 옆이지. 그냥 걸어서도 가지. 그죠? 음, 인천에서 서울까지요? 음, 걸어서 오시면 인정. 진짜 가요? 걸어서 오시면 제가 닌텐도 독을 드릴게요. 가요. 저 독이라도 받아갈래요. 독이라도.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 조금 뭐라 그러지? 제가 또 이런 걸 못 참아요. 뭘요? 이 썰을 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못한다라는 걸 저는 정말 그런 걸 못 참아요. 썰은 풀어야 돼. 썰을 꼭 풀어주셔야 돼요. 꼭 풀어주세요. 그럼,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제가 그 피해다니는 놈이 하나 있다니까요? 피해 다니는 귀신이 하나 있어요. 그거 잡아줌. 진짜로요? 예, 진짜 잡아줌. 진짜죠? 진짜 잡아줌. 아, 그리고 진짜로. 참고로 저는 지금은 영안이 없어요. 그냥 상관없어요. 진짜 잡아줌. 아, 진짜 잡았어. 무릎 진짜죠? 꿇혀줌. 무릎 꿇혀줌. 앞에서 무릎 꿇혀줌, 진짜로. 진짜로. 오케이. 내 알았어. 모든 걸 다 걸고 잡아줄게요. 내 모든 거 다 걸고. 오케이, 알겠어요. 오케이. 그럼 뭐, 제가 나중에 또 정리해가지고 또 올게요. 다음 주에 봐요. 네, 다음 알겠습니다. 주.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하고, 그다음에 카카오톡은 제 거 연락처는 디스코드에 남길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디스코드에 남겼으니까 오케이. 그 카카오톡으로 일단 보내주세요. 일단은 구두 계약한 거야 우리. 맞아요.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은 그 사연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네. 나 다음 얘기해야 되는데 다음 얘기를 못 하겠어. 일단 우리 카카오톡으로 얘기하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사연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분 썰 미쳤어요. 아니, 이 썰이 말을 잘해. 그냥 딱 이게 막 말할 때 맛있게 말하는 게 있거든요. 이 썰 얘기할 때 좀 그렇게 좀 얘기를 하시네요, 정말로. 재밌었어요. 아니, 이렇게 막 생동감 있게 들어본 게 또 오래간만이네. 근데 반응 진짜 좋았어요. 나는 이렇게 좀 재밌는, 그러니까 말을 좀 소울 있게 얘기해 주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 소울? 맞잖아. 우리가 재미없는 이야기더라도 이렇게 소울이 들어가면 같이 뭐야, 완전 이게 듣는 재미 있지 않아요? 이런 이거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거는 무의 건조하게 또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다 이렇게 소울을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이게 듣는 맛이 나는 거지.